안녕하세요.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는 김유화의 행복소통입니다. 언제 들어도 신명나는 소리, 농악으로 공연 봉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 우도 풍물단을 이끌면서 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예술감독 김영 감독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풍물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흥이 나는데요. 여수 우도 풍물이 뭐야? 라고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네. 글쎄 라고 하거든요. 먼저 우도 풍물이 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풍물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딱 35년 차입니다. 네. 35년 차고 대학을 일단 종퇴를 하고 여수에 다시 왔을 때 풍물을 관심 있게 쳐다봤죠. 내가 네.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의외로 집안 내력이 풍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님의 친형제, 그 밑으로 아버님의 사촌 형제들인데 백초 가장농악이라든가 이런 데 상세분을 큰아버지가 하고 있고 뭐 장구를 삼촌이 하고 있고 네. 가족들이 풍물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풍물을 접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기니까 여수농악은 무슨 농악일까? 어떤 유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죠. 네. 10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여수 지역의 농악은 우도 농악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여수 농악 이전에는 제가 여수 우도 풍물 이전에는 한울림이라는 단체를 꾸리면서 지역의 어떤 노동자 문화나 그러면 시민 문화 그런 창달에 노력하다가 여수 농악을 내가 이제 나름대로 유파가 이런 농악을 주로 했던 지역이다. 그 네. 결정에 마음을 먹고 나서는 여수 우도 풍물구 보존을 세웠죠. 네. 우도 풍물이 조금 다른가요? 이제 보통 우도 풍물하고 자도 풍물은 네. 지리산을 경계로 하는 농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봤을 때 지리산 오른쪽에 있는 평야 지역에서 발달한 농악, 지리산 왼쪽에 있는 산간 지역에서 발달한 농악. 근데 이 지리산을 경계로 발달한 농악인데 지리산이 속하지 않은 이제 전라도 지역, 예. 진도, 완도, 고흥, 여수 이런 데는 순천까지는 지리산과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역은 특수하게 다른 농악이 발달을 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진도 같은 데는 신청농악이라 그래가지고 상여가 나가는데 풍물을 치고 가요. 그 다음에 저 해남 같은 데 갔더니 그 군악적인 요소, 옛날에 그 명량해전이라든가 네. 그 해전들이 이루어진 그 장소들이 금방이잖아요. 진도 해남 이쪽은 군악, 12차 군악. 그 공을 갔더니 그게 수문 지역, 문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문꽃. 여수에 오니까 백초 가장농악이 있더라고요. 네. 특이하게도. 근데 그 백초 가장농악에 농악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선배님들이 우도농악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도농악을 세우게 됐죠.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가락이 좀 달라요.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사실은 왜냐면은 평야지방은 논두렁 농악입니다. 네. 말 그대로 논밭을 밟으면 하는 농악이고 산 지역은 비탈지잖아요. 네. 경계선이 많고. 그래서 평야지방은 발놀림이 발달해 있고 예. 산간 지역은 민노름이 발달해 있어요. 나무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무를 돌리고 이런 데는 자도농악이고 네. 발놀림이 많고 춤이 많은 그런 데는 우도농악이죠. 근데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해안 특수한 그 옛날 풍어, 바다 같은 데서 발달한 그런 국적인 요소하고 아까 그 자수형 이야기했던 군사농악, 그 다음에 우도농악 세 가지가 결합된 특이한 농악이었습니다. 네. 이 우도 풍물을 여수도 곳곳에서 지금 배우는 제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지금 열심히 보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수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도 풍물단이다라고 이렇게 만드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네. 제가 보급하는 일이 한 가지 큰 일이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계승하는 일.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초 가장농악 그러면은 우도농악을 하셨던 선배들이 계시는데 후배들은 다른 지역에 가갖고 남원농악을 배워와서 남원농악 가르치고 네. 진안 가갖고 진안농악 와서 가르치고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도농악에 대한 깃발을 세우게 된 것은 그 선배들의 어떤 계승, 선배들의 그 풍무굿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단체를 설립하게 됐죠. 그러면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들이 우리의 이런 가락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도 풍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배우고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없고 오히려 잘한다라고 이렇게 막 응원해주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먹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그 돈을 벌어서 모아서 재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물려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예술이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 그 당시로 봐서는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아버님이 저 때부터 이제 몸에 어떤 내우외환이었죠. 그 당시는 아버님이 병치를 하다 보니까 강경화나 정신병원도 가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길 힘이 없었죠. 첫 공연을 하는 날 담장 너머로 아버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담장 너머에서 보이는 눈빛이 굉장히 채연하시더라고.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날 아버님 영입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가 보더라고. 많이 울었죠. 근데 어머님 생각은 이제 있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는 뜻이다. 이게 아버님의 결사 반대는 이미 그 이전 학생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님이 일단은 병관 하시면서 힘들어하셨고 저 풍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 그럴 힘이. 그래서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길을 가라고 했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야 뭐 형제가는 도리어 제가 가르쳤으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학교도 중단하고 또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길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사실 아버지를 많이 속상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기르시지만 늘 아버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공연을 갈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 생각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효의 길이다. 만약에 또 여수시를 위해서 이해한다 그러면은 또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나니까 항상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버틸 수 있었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연을 통해서 지금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못다한 효도를 우리 여수 지역에서나마 물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지역민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뭐 돈하고도 상관없이 저 명예하고도 상관없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주관하면서 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쌀 나눔 공동체 또 봉사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할 때는 주변에 정말 이 김영 단장을 돕는 분들이 많구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보릿고개 이야기하고 정말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함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내가 쌀이라도 조금씩 돈을 기금을 모으곤 하면은 쌀 좀 사서 한두 번씩 전달하란다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공연 수익금을 모아서 조금 어르신들 드렸고 그러다가 제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제 사비를 200호를 산 적도 있었으니까 20kg 200호를 그럼 1000만 원 치죠. 네. 뭐 풍물하고 돈 얼마나 번다고 제 돈으로 사비를 해서도 해봤고 그러는데 조금씩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재작년부터는 1000포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10만 원, 5만 원, 만 원, 뭐 물론 100만 원도 있긴 하지만은 네. 정말 무기명으로라도 해서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돈 연락하니까 어르신한테 갈 쌀이 넘치는 거죠. 예. 몇 회째 하셨죠? 이제 다 고맙고 사람들한테 이 쌀을 계속 할 거고 기회만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은 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을 나가게 되면은 조금씩 모아진 돈을 네. 꼭 행사 때 한 번에 모아서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또 버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경로당 찾아갈 때, 네. 또 요양시설 찾아갈 때,
쌀을 5포고 10포고 싸들고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때 지금 다니시는 공연장에 예. 공연하러 가서 네. 지금 쌀을 드리고 이렇게 이번에 하시는 이제 거죠? 검문도 축제 때도 네. 100개를 가지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힘이신 것 같아요. 봉사로 간다 그러면 그냥 제자들이 전부 나서서 같이 봉사도 하러 가고 공연도 하고 그러시죠. 제자들이 여수에만도 어느 정도나 있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손을 거친 제자는 한 5천 정도 보고요. 5천. 네. 네. 항상 그 해에 2, 300명은 버티고 있으니까 네.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뭐 항상 2, 300명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싶은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시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녹화 시작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22살에부터 단체를 설립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엔 연습 공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가장 힘든 첫 고비가 네. 결혼을 하면은 축의금이 들어오니까 예. 그 축의금 갖고 장소를 한번 마련했죠. 1번. 네.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집을 장만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연습실 장만을 써버렸으니까 집사람하고는 20만 원짜리 새방 1년에 새방 1년 새가 20만 원 정도 하는 방 해서 아기를 둘이 하고 너희서 식구가 살았으니까 네. 힘들었죠. 두 번째는 또 연습 공간이 없어서 정말 좋은 장소에 막 난타 부기에 막 좋은 세팅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채를 한번 냈어요. 사채를 내가지고 현재 여수시 양궁장에 건물을 이제 그 당시 수성시장이 소개를 해줘서 건물을 지었죠. 짓고 막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2천만 원에 한 달 이자가 한 500만 원 나가는 아, 사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닌데 그 당시는 네. 한 달 500만 원 사채 이자 네. 뭐 2천만 원 500 정도 줬다 그러면은 제가 그만큼 벌었다는 이야기는 되네요. 아.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또 갚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게 한번 두 번째 고비를 얻고 세 번째는 여수에 있다가 그 한국 민속예술축제 그러니까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는데 그 전에 해 한국 민속예술축제를 한번 개최해봐야겠다. 네. 그 저보고 혼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민속예술축제 기획부장을 맡아달라. 모든 행사 총괄 계획을 해달라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전부 다 나를 아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을 여수에 오게 되면은 그 축제위원회에서는 출장비가 정말 밥값 기차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전부 다 선배님들이고 선생님들이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식사 대접을 내가 하고 네. 잠자리도 내가 잡아주고 한 1년 동안 그 행사가 1년 동안 한 행사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좀 딱 망했죠 뭐 또. 근데 해년마다 지금 전국 풍물축제 하셔요? 예, 여수 예. 풍물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래서 전국에서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죠. 그 인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뿌려놨던 그런 인연들이 아마 여수 전통문화 예술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해주고 있고 네. 또 제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네. 뭐 현재 또 살고 있는 제자들 많으니까 네. 그 제자들이 독립을 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 네. 그러죠. 그래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행복했을 때, 어려웠을 때 이제 이런 시절들이 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뭐 제자가 있다든지 어떤 사연이 있다든지 좀 들려주세요. 늘 떠오르는 일이 있다든지. 우리 자식들이죠. 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네, 큰 딸은 김소리. 네, 네, 김자가 새 김자니까 새소리. 네. 새소리로 예, 해놨어요. 새소리로 지으셨구나. 네. 예. 그 아들은 그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땅 김누리 음, 그렇게 지었죠. 네. 이게 둘이한테 저는 해준 게 없어요. 네. 정말 해준 게 없는데 갓난 아기 시절은 제가 해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사춘기 시기부터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하나도 못 도와줬어요. 네. 그냥 두 자녀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애기들이 너무 잘 커져서 한 놈은 지가 뭐 공무원 시험을 2번이나 합격하고 이제 아들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나와서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한 가지도 안 바라고 네. 제가 그래서 3번 고비도 거치고 할 때 그냥 버티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제일 미안하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우리 가락을 공부한다든지 이러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딸을 가르쳤죠. 아, 가르쳤구나. 근데 네. 삼도 설장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대학교 시험 보는 내용. 네. 일주일 만에 배워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장보러. 지금은 아니 근데 예. 지는 그 길 안 가겠대요. 아버지 사는 거 봐와서 같은가. 네. 그냥 공직자 시장에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냥 아들은 절대 아버지하고 그 똑같은 거 안 한다 그럽니다. 네. 여수 우도풍물단, 여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봉사단체고 우리 가락을 전하고 있는 풍물단인데 떠오르는 제자 있으세요? 네? 제자. 제자? 떠오르는 제자? 예, 예. 내가 이 제자는 좀 자랑하고 싶다. 또는 이 제자는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제자, 생각나는 제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반인들 제자 중에는 몇 년 전에 이제 최장암으로 갔어요. 네, 갔는데 가락을 치는 와중에 갑자기 그 암이라고 하는 게 금방 다가오잖아요. 네, 금방 다가오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중고차를 하나 사주고 가더라고요. 가기 전에 바로. 네. 사부님 제일 짜는 게 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사부님 차 한 대 새 거는 못 사주고 봉고차라도 하나 해주고 가고 싶다라고 그때 해주고 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살아오는 데는 인생 철학, 뭐 정력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어떤 인생 철학을 갖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학생운동이 저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학생운동을 하면서 정말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고 학생운동 한 거 아니었거든요. 네.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민중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가치관이었죠. 일단은 약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소외받는 자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가치관이 가장 먼저 쓴 것이 네. 나눔도 하게 만들었고 일단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계기가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도 함께 하셨어요. 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예. 뭐 3.1절하고 네.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네. 뭐 국가 기관으로부터 일단은 뭐 올해 아마 좋은 행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네. 좋은 사업이었다고 좋은 상패하고 선물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늘 지역의 현안 그리고 또 사회 이슈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촛불 집회 때도 여수에서 상여를 하는 소리, 네. 앞소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풍물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위치에 서면 자기가 풍물 선생이면은 이런 건 가리고 이런 건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 입장이 풍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싸움의 현장이든 뭐 쓰러지는 현장이든 누가 죽었건 누가 뭐 좋은 잔치가 있건 네. 또 뭐 어떤 집회가 있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돈하고 상관없이. 네. 네. 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또 뭐 봉사 많이 하실 계획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계획 좀 들려주세요. 예. 천직이죠. 네. 저는 제가 이 풍물 재배로 사는 것은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풍물이 가지는 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프고 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일반인들을 전문화시키는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부들한테 일단 재생의 기회 네. 재고용이 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고 싶고 세 번째 노후로 접어드는 제자들 예. 막판 인생도 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풍물을 치는 즐거움 속에서 사회에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거기다가 꼭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용돈 벌이도 좀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까지 제자들 예. 네, 챙기시는군요. 네. 네, 제가 듣자 하니 너무 봉사를 많이 다녀서 제자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한 말씀 하시죠 제자들에게. 네. 고맙고 네. 미안하고 사랑하고 그것뿐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스승의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획하신 대로 꼭 이루어서 여수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아의 행복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하고 더욱 행복한 시간으로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